아니면 또 혹시 다른 허리 질환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궁금해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디스크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디스크라고 하는 그 물렁뼈가 이렇게 닳아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선생님.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도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디스크라는 거는 사실은 그 요통, 허리 예. 아픈 그 여러 가지 질환의 한 가지 원인에 지나지 않는데요. 네. 그 요통, 애들도 요통이 꽤 있습니다. 저도 애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를 보는데 대다수 애들은 뭐 근력이 약하거나 네. 좀 무리한 자세 같은 것 때문에 통증이 올 수 있죠. 네. 또 뭐 이렇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네. 하라고 그럴 때 공부. 뭐 그런데 그럼 축구할 때는 아프죠. 하나도 안 아프고 네. 공부할 때 아프고. 근데 그런 애들은 일단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이 들면 어른들은 다 허리가 아프죠. 근데 애들은 허리가 안 아픈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교과서적으로는 애들이 요통이 있으면 꼭 원인을 찾아라. 네. 정밀 MRI 검사를 해서라도 찾아라. 근데 뭐 그러다 보면 MRI 검사가 뭐 50만 원, 6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오면은 먼저 허리 운동을 시켜보고 한두 달 시켜보고 그래도 아프다. 또 밤에 잘 때 아프다. 아파서 깬다. 네. 약을 먹어야 된다. 이 경우는 원인 찾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디스크도 많이 있는데 애들 이제 요통의 원인 질환 가운데 디스크도 애들이 있고 제가 수술한 애 중에 10살짜리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뭐 디스크가 노인성, 퇴행성이다, 무거운 물건 들어서 그런다. 걔네들은 그런 적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크도 현재 디스크가 왜 생기냐, 특히 애들 왜 생기냐, 그 원인을 아직 모른다. 면역 질환이다, 무슨 뭐 단백질이 잘못됐다. 근데 그것도 특발성인데 우리가 이 디스크에는 특발성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 수술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들 디스크에도 치료법은 있습니까, 선생님? 네, 그 디스크라는 거는 어른이건 애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디스크가 가장 과잉 치료가 많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1990년대까지만 해도 디스크 그러면 무조건 수술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술하는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디스크의 환자가 100명이면은 8, 90명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데 그럼 과잉 치료 그러면은 뭐 수술만 생각하는데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한약을 먹인다거나 그런 한방 치료도 과잉 치료일 수 있고 뭐 뼈 주사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선생님? 있죠. 근데 이제 디스크를 그냥 지켜볼 때 네. 진통소염제도 쓰는데 만약에 그 잘 좋아지지 않으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데 그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 신경 근처에다 주사를 놓는데 그걸 또 일반 사람들이 뼈 주사라고 무릎에 놓는 뼈 주사 들어봤어요. 그거랑 좀 다르죠. 신경 주사죠. 근데 그거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우리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도 과잉으로 많이 되는 게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 성형술은 성형수술 아닙니다. 근데 이름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건 사실은 수술받은 환자들이 유착이 생겨서 통증이 있을 때 유착을 풀어주는 수술인데 유착을 받지도 않은 그런 디스크 환자들한테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하는 시술이니까 값이 한 뭐 200만 원까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치료는 방금 말씀하셨던 뼈 주사, 그러니까 뼈 주사는 신경 주사죠. 그건 뭐 5만 원, 10만 원이고 의료보험 다 적용되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디스크에서는 뭐 어른이건 애건 과잉 치료를 하여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CT를 찍으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라는 방송을 봐갖고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요.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때 흔하게 찍는 게 엑스레이인데 그게 괜찮은가요? 맞아요. 정형외과 그래요. 가면 일단 일단 그 진료의 기본이 엑스레이를 찍는 거잖아요.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근데 요즘 우리 방사선 노출 얘기를 상당히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작년 3월에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기 전에는 사실 의사들이 뭐 정형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들도 CT 뭐 많이 찍어서 1년에 몇 번도 찍었는데 그게 1년에 한 5번만 찍으면 되게 위험하다고 의사들도 새삼 느끼게 돼가지고 굉장히 요새는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 측만증이나 뭐 디스크에서 찍는 뼈 엑스레이는 이 가슴 사진보다 방사선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아주 적게 찍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별로 효과도 없는 교정 치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경우도 보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가족의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요거는 뭐 그 애들보다는 주로 어른들의 문제인데요. 이 나이 들면서 누구나 어깨나 무릎이나 허리나 한 군데나 아프거든요. 재수 없으면 세 군데 다 아프고. 근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허리 아프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 보면 절대로 안 아프겠다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명의 찾아다니는데 명의가 되게 다 자가 발전한 명의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위험하고요. 그 꼭 예방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아마
제 방 그 사진이 나갈 텐데 네. 저도 사실 허리가 되게 아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뭐 언제까지 되게 뭐 아픕니다. 그러시. 아니,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허리가? 언제부터 아픈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군대도 공수부대 출신으로 뭐 아무 아, 이상이 정말요? 없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허리 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거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제 방에 보면은 한쪽에 그 매트리스가 있고 한쪽에 네. 이렇게 그 이 윗몸이 네. 이렇게 맞아요. 하는 다리 나오네요. 다리 이렇게 예. 딱 저 끼고. 왼쪽에 매트리스는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이런 네. 거를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예. 오른쪽에는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운동을 해서 근력을 길러주고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네. 힘을 길러주고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데 네. 참 문제는 저렇게 해놔도 주말에는 헬스클럽 가고 그러는데 저렇게 해놔도 그냥 먼지가 자주 쌓이니까 비서들한테 닦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데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몸소 오늘 저희한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우, 시원하게 저는 말씀해 주말에 주셨어요, 집사람이 백화점 가자 그러면 백화점 저도 이제 집사람 잘 보여야 되니까 따라는 가는데 백화점 들어서면은 저는 앉을 자리부터 찾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기분을 네. 너무 제가 잘 알아요. 진짜. 네. 근데 선생님 보면은 저 그 환자들하고도 같이 공유하세요. 아, 제가 내가 또 체면이 있지 그럴 수 없죠. 아, 오늘 정말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네. 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솔직 담백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고 있었던 오해들을 좀 많이 좀 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그 척추 건강 그리고 또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네. 교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세상 만사가 네. 뭐 의료, 뭐 주식, 정치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있으면 꼭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렇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최근에 나온 치료인데 최고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네. 그 주현미 씨가 한 노래 중에 길면 3년, 짧으면 1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새로운 치료법도 오래 가면 3년, 짧게 가면 1년도 못 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걸 믿게 되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치료를 받을 네. 때 꼭 그 알아보시고 전문가라는 게 의사, 뭐 변호사, 뭐 주식하는 사람 전문가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좋은 얘기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으면 전문가 말 믿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제가 불신풍조 조장하는 게 아니라 다 네. 그렇다는 일부가 그러니까 꼭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떤 치료법을 장점만 믿지 마시고 꼭 두 번째 전문가, 세 번째 전문가, 네.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을 꼭 얻어서 네. 그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두 번째 의견, 세 번째 의견 얻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네. 수술 아, 받기 전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불신풍조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잘못하게 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나의 건강이니까요. 네. 선생님 그렇죠. 정말 길면 3년, 네. 짧으면 1년 1년. 저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을 거고요. 아니 방송 시작 전에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과묵하게 앉아 계셔서 네, 말씀이 너무 오늘 없으셔서. 방송에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방송 더불어서 또 유익한 방송 전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춘장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윙하우스에서 미아방지 배낭 세트 드리고요. 아이누리 네트워크에서 성장원 플러스와 압력밥솥, 뮤직큐에서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전자건반, 아토디펜스에서 베이비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수요일 부모에서는요, 박현영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